어느 조용한 병실 한편에서 79세의 노배우 임현식은 마지막 숨을 내쉬며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그의 곁엔 오랜 세월을 함께해온 딸과 아들, 그리고 몇몇 가까운 지인들만이 눈물로 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무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작별이었다. 너무도 갑작스러웠고 너무도 가슴 아픈 이별이었다. 임현식, 그는 단순한 배우가 아니었다. 한 세대를 살아낸 이야기꾼이었고 한국의 희로애락을 얼굴로, 눈빛으로, 온몸으로 표현해온 예술인이었다. 그의 이름 세 글자는 수많은 추억과 눈물이, 웃음과 시간이 깃들어 있었다. 그를 떠올릴 때면 늘 따뜻한 아버지, 진중한 이웃, 혹은 무심한 듯 다정한 노인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런 그가 아무런 전조도 없이 너무나 조용히 우리 곁을 떠난 것이다. 사실 그의 건강은 최근 들어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다. 그의 가족과 몇몇 지인들만이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다. 오랜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이어진 연기 활동과 젊은 시절부터 누적된 몸의 무리. 그는 누구보다도 무대와 카메라 앞에 서는 일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점점 그의 몸을 갉아먹고 있었다. 몇 해 전부터는 만성 폐질환과 심장질환, 강인응 저하 등 복합적인 건강 문제로 병원을 오가는 날이 잦아졌다. 그러나 그는 병원에서도 대본을 놓지 않았고 스태프들 앞에서는 언제나 괜찮다며 웃어 보였다. 의사들조차 놀랐다고 했다. 그의 상태로는 연기를 지속하는 것 자체가 기적과도 같았다고. 그럼에도 그는 마지막까지 연기자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 관객이 있으면 난 살아있어. 그가 생전에 자주 했던 말이다. 그렇게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견디고 사랑하고 연기하며 천천히 몸을 불태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고통을 알면서도 말릴 수 없었다. 아버지가 무대 위에서 가장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눈에는 점점 마르고 기운 없는 아버지가 매일 아침 촬영장을 향해 집을 나설 때마다 눈물이 고였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움도 함께 있었다. 그가 얼마나 이 일을 사랑하는지를, 그 열정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지켜봤기 때문이었다. 임현식의 마지막 촬영 현장은 아직도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생생하다. 그는 자신이 맡은 마지막 배역의 마지막 씬을 마치고 감독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다. 아무도 몰랐다. 그것이 진짜 작별이 될 줄은. 그 장면은 이제 필름 속 한 장면이 아니라 한 시대의 끝을 알리는 상징처럼 남게 되었다. 그의 죽음을 둘러싼 이야기들은 하나둘씩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 한 장, 손때 묻은 시나리오북, 딸에게 남긴 짧은 음성 메시지. 그 모든 것들이 그를 기억하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는 단지 떠난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했던 연기와 삶, 그리고 사람들 속에 고스란히 스며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수많은 동료 배우들과 후배들, 그리고 팬들이 그의 빈소를 찾았다. 어떤 이들은 말없이 서 있었고 어떤 이들은 조용히 손을 맞잡았다. 그를 잊지 않겠다는 약속처럼. SNS에는 그의 과거 장면을 모은 영상들이 공유되었고 오래된 드라마 속 대사 하나하나가 다시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사는 게 다 그렇지. 그래도 사람은 사람을 믿어야지. 그가 한 드라마 속에서 남긴 이 한마디는 마치 지금 이 순간을 예견한 듯한 묵직한 여운을 남겼다. 그리고 가족들. 그의 딸은 장례식장에서 말을 잇지 못했다. 울음을 삼키며 말문을 열던 그녀는 아버지는 우리 가족의 등불이었어요. 그 불빛이 꺼졌지만 아직도 우리 마음엔 그 빛이 남아있어요 라고 말하며 주위의 모두를 울게 만들었다.
그의 아들은 아버지가 남긴 것은 단지 연기와 작품이 아니라 살아있는 감정이었습니다. 라고 전했다. 그들에게 이면식은 단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닌 한 세계의 종말이었고 동시에 영원한 시작이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조용히 그의 옛날 드라마를 다시 보고 있다. 누군가는 그의 낡은 인터뷰 기사를 꺼내 읽으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누군가는 이 소식을 아직 듣지 못했고 들었을 때 믿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면식이라는 이름은 이토록 오랜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우리 마음 어딘가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마주하게 될 또 하나의 이야기. 그가 남긴 어떤 오래된 편지 속 문장, 혹은 누군가의 기억 속 단편적인 장면이 다시금 우리를 다음 장면으로 이끌고 있다. 바로 그날, 그가 마지막으로 바라본 창밖의 풍경 속에 담긴 아직 꺼내지 못한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었다. 하지만 단지 감초로만 기억하기엔 그의 삶과 영희 인생은 너무도 깊고 넓고 때로는 예상치 못할 만큼 반전으로 가득 차 있다. 그의 가장 인상 깊은 순간들은 단지 TV 화면 속 웃음 뒤에 숨겨져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 웃음 너머의 무게와 땀, 그리고 진심이 진짜 이면식을 보여주는 열쇠였다. 1969년 AMB 일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이면식은 처음부터 특별한 재능을 지녔다기보다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갔다. 단정한 외모와 소박한 말투, 그리고 마치 이웃집 아저씨 같은 친근함은 그를 대중 곁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만들었다. 드라마든 사극이든 등장하는 순간부터 시청자들은 긴장을 풀었고, 아, 이 사람이 나오면 재미있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졌다. 그러나 진정 그를 단단하게 만든 건 그런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연기력이었다. 에서 이정길과 함께 출연했던 그는 방자 역할을 맡아 홍춘이라는 의원 딸과의 케미로 전국민적인 인기를 끌었다. 드라마가 끝나는 날까지 사람들은 홍춘을 외치며 그 장면을 패러디했고, 골목 어귀에서도 시장 통에서도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결같이 웃으며 말했다. 다 캐릭터 덕분이죠. 감초 배우로 자리 잡은 그였지만 그의 영희는 그 한계를 쉽게 뛰어넘었다. 1980년대 들어서 그는 점점 더 진지한 배역에 도전했고 MBC 대하드라마에서 최현 역을 맡으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익숙했던 유쾌한 얼굴은 사라지고 날카롭고 무거운 눈빛으로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을 꿰뚫었다. 그 영희 하나로 이면식은 단지 재미있는 사람이라는 수식어를 넘어 진짜 배우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심지어 단막극에서 죄수 역할을 맡으며 차갑고 위협적인 악역으로 변신했을 땐 일부 시청자들이 저런 얼굴도 저런 눈빛도 있구나라며 소름을 느꼈다는 후문도 있다. 그렇게 그는 스스로의 한계를 끊임없이 깨부수며 매번 다른 얼굴로 우리를 놀라게 했다. 이병훈 감독과의 인연도 빼놓을 수 없다. 이병훈 PD가 사극을 만들면 이면식은 마치 자연의 법칙처럼 등장했다. 심지어 카모라도 꼭 출연했다. 다른 방송은 거절해도 이병훈의 사극에는 어김없이 나타났다. 그에게 이병헌은 단순한 연출자가 아니라 함께 이야기를 만든 동지였고, 사극은 단순한 장르가 아니라 삶의 일부분이었다. 그것은 일종의 약속이었고 연기의 신념이기도 했다. 그런 그가 방송 활동을 잠시 멈추고 선택한 삶은 또 하나의 놀라움이었다. 그는 양주군 장흥면에서 조용히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5년 동안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들판에서 그는 스스로의 손으로 땅을 일구고 채소를 심고 때로는 땀에 흠뻑 젖어 농약을 뿌리기도 했다. 이 삶은 단절이 아니라 또 다른 연결이었다.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도 그는 여전히 무대 위에 있었다. 그 무대는 들판이었고 관객은 하늘과 햇살, 그리고 이름 모를 벌레들이었다. 그의 농사 일화는 때때로 너무도 인간적이고 소박해서 들으면 웃음이 나면서도 마음이 따뜻해진다. 송추 입구 근처 다이소에서 덕트 테이프를 사며 이걸로 온실 고정해요라며 환하게 웃던 모습. 그 장면은 지금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따뜻한 외모 속에는 예상 외의 과거도 숨어 있었다. 알려지지 않았던 그의 유년 시절은 엄친아 그 자체였다. 부모님의 영향으로 음악을 전공하고자 했던 그는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 재능은 훗날 그의 연기에 묻어났다. 새가족에서는 거리의 악사로 변신해 슬퍼하는 아들 순돌에게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이렇게 말한다. 아빠도 처음엔 못했어. 그런데 연습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거야. 그 대사는 단지 극 중 한 장면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인생 철학이었고 실제로 그가 살아온 방식이었다. 건강은 점점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2014년 급성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은 그는 농약 살포 중 중독 증상으로 쓰러진 적도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의 순간에서도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삶을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연기할 수 있는 날이 있다는 건 감사한 일이라며 병상에서도 대본을 곁에 두었다. 2023년 5월 TV조선의 스타다큐 마이웨이를 통해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여전히 그 특유의 유쾌함을 잃지 않았고 동시에 조금 더 굽은 어깨와 깊어진 주름 속에 시간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그는 말한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든 다시 연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말에는 늙지 않는 열정이 숨겨져 있었고 그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진심을 느꼈다. 그의 영인은 화면 속에서 끝나지 않았다. 때때로는 사람들 속에서, 때때로는 이야기의 단서로, 때로는 시골 마트에서 묵묵히 테이프를 사는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면식을 만나고 있다. 그리고 어쩌면 그가 남긴 한 통의 편지 혹은 그의 옛 다이어리 속 한 페이지가 또 다른 이야기의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직 누구도 듣지 못한, 그러나 반드시 전해져야 할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